Phil Carlton이라는 개발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hard things in computer science: cache invalidation, naming things. 직역해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딱 두 가지 난관이 있다. 캐시 무효화와 변수 이름을 짓는 것이다 라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개발자들에게 변수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난이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10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명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쇼핑카트라면 이걸 굳이 SC라고 줄이지 마시고요.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템스 IT로 줄이고 뭐 토탈 프라이스 TP로 줄이지 마세요. 자, 왜냐? 그냥 대충 봐도 오른쪽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이름만 봐도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짓는 게 가장 좋은 네이밍 컨벤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키워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기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미 썼다면은 굳이 변수 이름 앞에다 i를 붙이지 마시고요. 베이스라는 키워드를 썼다면 굳이 베이스를 붙이지 말고 타입들 넘버 정의하는데 인트 타입이니까 i 넘버라고 스트링이니까 s name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 이미 타입에 그 정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이걸 해도 되는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언어 자체에서 컨벤션을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경우에만 이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확한 상속 관계를 보여주는 명칭 사용하기인데, 자, 이거 되게 웃긴 케이스인데, 원래는 dog라는 클래스만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 dog라는 클래스에서 몇 가지 프로퍼티랑 메서드를 뽑아가지고 일반화를 하려다 보니까 부모 클래스를 만들면서 dog의 부모니까 base dog라고 하자라고 그냥 대충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클래스의 이름만 봤을 때 dog랑 base dog의 차이가 뭐일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둘 다 강아지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base dog를 우리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dog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더 상세한 클래스로, 그러니까 푸들 같은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독성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를 알 수 있는 변수명 사용하기인데, 우리가 타입에서 이 단위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length, 길이는 우리가 미터일 수도 있고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모를 때, 자, 그냥 인트라고 했을 때 그걸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length meters라고 해주면 좋고요. 자, width도 마찬가지요. 너비를 픽셀이면은 뭐 width 픽셀 이렇게 넣어주고, 시간도 뭐 second인지 hour인지, 속도도 킬로미터 per hour인지 아니면 미터 per second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면은 더 가독성이 높아진다. 자, 다음으로 일관된 네이밍 규칙 사용하기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가르쳐 보다 보니까 개발을 처음 배운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왜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돌아가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만약에 클래스명은 파스칼 케이스로 하기로 했다. 그럼 모든 클래스는 파스칼 케이스로 해주고, 변수명을 카멜 케이스로 하기로 했다면 모든 변수는 무조건 카멜 케이스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어떤 값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이게 파스칼 케이스일지 스네이크 케이스일지 카멜 케이스일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딩이 느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용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함수명에서는 동사를 사용하는 건데, 자, 이건 특히나 영어가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일을 읽는 거면은 꼭 read 파일이라고 앞에다 동사를 붙여주고요. 쓰는 거면은 write 파일이라고 동사를 붙여주고, 삭제하는 거면 delete 파일이라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지 정확히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코드를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어요. 왼쪽처럼 그냥 파일, 컨텐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명사만 던져놓으면은 코드를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같은 개념의 여러 용어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기. 자, 이거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get로도 할 수 있고 fetch로도 할 수 있고 retrieved로 할 수 있죠. 이 중에 한 가지만 통일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get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그러면은 무조건 앞에다 get을 붙이죠. get user data, get profile data, get comment data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거는 get user data고 어떤 건 retrieve comment data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 사용. 자,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영어 발음에 약하다면은 굳이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s available을 어떻게 줄일지 모르겠으면은 뭐 왼쪽처럼 is available 이런 식으로 줄이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거를 줄인 건지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전체를 통째로 써가지고 길게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소통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도 헷갈리니까요. 자, 다음으로 검색 가능한 이름 사용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더 토탈 프라이스를 우리가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OTP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OTP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전체 검색을 했을 때 오더 토탈 프라이스를 찾고 싶은데 OTP를 검색하면은 뭐 원타임 패스워드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이 같이 검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자, 10번째 마지막인데 언어별 스타일 가이드 준수하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에 있었던 내용들 전부 다 오버라이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C# 같은 데서 하는 I repository 같이 I를 꼭 앞에다 붙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언어에서 자, 이렇게 하자라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특히나 언어를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A 언어에서 내가 사용하던 컨벤션을 B 언어에다 그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B 언어의 컨벤션을 무시하고, 자 그럴 경우에는 A 언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개발자는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꼭 이 언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강하게 컨벤션을 규제를 하고 있으면은 그 컨벤션을 꼭 따라주는 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